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백금열의 뉴스 못하못하 시작하겠습니다. 백금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희 화요일에 마스코트인데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스촨성 청두를 좀 다녀왔습니다. 어떤 일로 다녀오셨죠? 거기 이제 중국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이제 어느 국제 학교 학생들이 청두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청두에가 제갈량, 유비 이 사람들 사당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시성 두보의 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문 좀 설명해달라 해서 가가지고 설명 좀 하고 삼국지 이야기를 했죠.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처럼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패가 망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좋아하고 외환을 유치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숭앙하지 말자 그 얘기 해주고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제 또 앞으로의 우리 미래와 현재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선생님의 재미있는 또 시사 한마당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국민주권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인들에게 브리핑하는 춘추관은 올해 12월 안에,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은 또 올해 안에, 둘 다 올해 아니네요. 그리고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옮길 방침이라고 합니다. 원래 청와대는 고려시대에 이제 별궁이 있던 곳이죠. 조선시대까지 있었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경무대라고 했었고, 네. 지금 건물은 노태우 정부에서 새로 지은 건물인데 거기서 그냥 내려다보면 서울 시내가 훤히 보이잖아요.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윤석열 정권이 무당 점쟁이 이런 사기꾼들 말을 듣고 대통령실을 옮겨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용산에서 한 짓이 뭐였습니까? 히노키탕 만들어서 숙취 해소, 그리고 관저에는 다다미방 만들어서 일본인 노래한 게 다였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을 이제 국방부 청사를 뺏어서 거리를 들어가 버리니까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옮겨가고, 합참은 다시 국방시설본부로 옮겨가고, 국방시설본부는 고양시에 34단으로 옮겨가고, 연쇄 도미노로 국방이 그냥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새 영빈관 짓는다고 878억 예산 책정했던 거 기억합니다. 그 청와대 공원으로 만든다고 또 467억.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옮기면서 수십억. 그리고 202 경비단이라고 대통령실 경비하는 그 경찰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 용변 볼 데가 없어서 대통령실 주변에 주택 빌려가지고 거기 용변 보고 월세 관리비 대신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관저는 또 외교부 장관 관저를 뺏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공관은 또 삼청동으로 옮겨갔는데 삼청동도 부적절해서 돈 들여가지고 또 궁정동으로 옮겨가고, 근데 거기도 적절치 않아서 외교 행사를 하는데 호텔을 빌려가지고 쓰느라고 2년 4개월 만에 뭐 81억을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지난 3년 동안에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과 관저의 인테리어를 그 김건희 측근인 21g이 한 거 보면 아, 이 사람들이 해먹을 결심으로 옮겼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데도 또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번에 옮긴데 돈 들었고 이번에 또 옮기는데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을 찬성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호도한 사람들, 그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면은 나라가 잘 된다고 혹세 문민한 사람들, 특히 저 천공 같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떡고물 받아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 대통령실이 이제 청와대로 돌아가고 나라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아우, 선생님 설명을 쭉 듣는데 가슴이 좀 답답하면서요. 이 귀한 혈세를 그렇게 또 쓰고 다시 또 써야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윤석열이 처음에 발표할 때 뭐 490억 몇 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한병도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1조 800억 정도예요. 수사해봐야 됩니다. 착잡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1조 2천억짜리 핵융합 연구시설을 지을 곳을 공모를 했는데 군산, 경주를 제치고 나주가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죠. 맞아요. 네. 네. 나주가 이제 부지도 넓고 그다음에 기반도 단단하고 그리고 한전 있고 에너지 공과 대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나주시하고 전라남도가 사업 설명회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 수용도가 이제 높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나주시, 전라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핵융합 장치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저 영화 백투더 퓨처 과거로 갔다 미래로 돌아가잖아요. 그 스파이더맨 2 그리고 아이언맨 이 세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핵융합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수소를 태워서 열과 빛을 내는 것이 핵융합 원리인데 그걸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게 이제 핵융합 장치죠. 우리 대전에도 K스타라고 핵융합 연구 시설이 있어서 지난 11월 7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셨죠. 근데 그 K스타가 작년에 1억 도 초고온 플라즈마 1억 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중심부가 1,500만 도거든요. 근데 1억 도짜리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를 해가지고 세계 기록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1억 도를 300초 이상 유지를 하면 상용화가 가능하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거의 1위입니다. 그러면 그 1억 도 플라즈마로 뭘 하냐고요? 그 열로 물을 데워서 증기를 만들어. 그러면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발전 방식이에요. 근데 기존의 수력 발전 그리고 석탄 석유를 떼는 화력 발전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나오는 이 핵발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소 1g이 뭐 석유 8톤하고 맞먹는다죠.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핵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핵발전소랑 비슷한 거 아니냐? 약간 무서워지잖아요. 예. 그거 사고 나고 저 터지면 어떡할 거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핵융합 발전이라는 게 이제 토카막이라는 방식을 쓰거든요. 러시아 학자가 개발한 겁니다. 네. 이 1억 도의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면 이게 벽에 닿으면 녹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장을 비틀어서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웁니다. 그래서 벽에 닿을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원료가 다 소진되거나 불순물이 섞이면 바로 플라즈마가 꺼져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이제 연구가 활발한데 프랑스의 까다라시라는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 ITER, 이터라고 세계적인 그 핵융합 연구 발전 시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압기 그리고 진공 용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핵발전의 가장 큰 문제인 고준위 폐기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염려가 된다 하시는 분은 핵융합 발전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선생님 한문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요. 어느새 과학 선생님 되신 줄 알았어요. 과학 유튜브만 네, 봅니다. 아우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요즘에 여러분 그 인공태양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우리 나주에 유치가 된 만큼 우리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네, 광주의 한 기독교계 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창조론이 옳다. 이런 식으로 서술한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고 학교 수업 시간에 창조론이라니요. 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도 거기는 바이블에 손 얹고 이렇게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도 국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창조론은 종교일 뿐 과학이 아니다라고 판결해서 이 창조론 등의 비과학, 반과학은요 학교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그러한데 하물며 대한민국에 그것도 학교에서 창조론이라니요. 과학을 비방하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봤더니 광주 교육청에서 도서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심의위원 8명 중에 4명이 기독교계 학교에서 교목, 학교 목사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짬짬이를 한 거죠. 여러분 창조론은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시고요. 그 교과서란 거 보니까 헌금 많이 내야 된다고 써줬던데 헌금 내란 말은 교회에서 하시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미래 세대한테 그런 걸 주입하지는 마시라 그 말씀입니다. 광주 교육청은요 학교를 자기들 선교 수단으로 이용한 이 사람들 누군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장 해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세무민, 세상을 미혹해 하고 국민들을 속인다 그 말이죠. 이 종교의 탈을 쓰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적어도 이 민주성지
광주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네. 사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이게 다른 이야기잖아요. 중립을 지켜야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몰랐던 사실도 선생님 덕분에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